영어 소설 영문 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 팜 챕터 6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동물들이 풍차를 건설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동물들은 큰 돌을 높은 곳까지 끌고 올라간 후 아래로 떨어뜨려 부숴서 건설에 필요한 재료로 쓸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But it was a slow, laborious process. 그러나 풍차를 건설하는 일은 더디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Frequently, 종종 it took a whole day of exhausting effort. It takes 하면 시간이 걸리다 이런 얘기죠. It took a whole day, 하루 종일 걸렸어요. 뼈 빠지는 노력의 하루 종일이라는 건데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노력을 해야 할 만큼의 공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To drag a single boulder. It takes 어떤 시간, to 이렇게 나오면 to 이하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바위 한 개를 끄는데 뼈 빠지게 노력해도 하루 종일 걸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to the top of the quarry, 채석장의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큰 돌을 깰 수단이 없으니까 이거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밑으로 굴리면 떨어져서 깨지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돌멩이를 하나 끌고 올라가는데 엄청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And sometimes when it was pushed over the edge, 그리고 가끔 그 바위가 was pushed, 수동태죠. 동물들이 바위를 밀은 거예요. over the edge, 가장자리 너머로 밀어서 아래로 굴린 겁니다. 이렇게 굴렸을 때 it failed to break, 그 바위가 부서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돌멩이를 깨려고 하루 종일 걸려서 겨우겨우 꼭대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밑으로 쫙 굴렸는데 이놈이 떨어져서 안 깨져.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풍차 건설은 더디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바위 하나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데 뼈 빠지게 노력해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가끔은 바위를 밀어서 굴려도 깨지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Nothing could have been achieved. C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상황을 뒤집어서 반대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if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요. if절에서는 동사가 had pp의 형태로 쓰이고 주절에서는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 이런 형식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could have pp인데 been achieved, 수동태가 됐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었었다.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었다. 그런데 여기는 if절이 없죠. without boxer가 if절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boxer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말과 연결하면 만약에 boxer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 사실은 boxer가 있었기에 그래도 뭔가 이루어진 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느낌이 boxer가 있어서 다행이지 boxer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느낌이에요. Whose strength seemed equal. 우선 whose는 boxer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whose strength는 boxer의 힘인 거죠. 얘 힘이 equal, 맞먹는 것 같았어요. So that of all the rest of the animals, 동물들의 나머지 모두의 그것. 그런데 그것이 앞에 strength, 힘이니까 동물들 나머지 모두의 힘이죠. 그거하고 equal to,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put together란 말이 있어요. Chapter 6에서부터는 이런 경우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간편하게 설명을 하기로 했죠. put together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앞에 all the rest of the animals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합쳐진 나머지 동물들의 힘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머지 동물이라는 거는 박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서 빼고 나머지 동물들의 힘 다 합쳐놓은 거하고 박서 혼자의 힘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박서가 그만큼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박서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서는 그 힘이 나머지 동물들 모두를 합한 힘과 맞먹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갑니다. When the boulder began to slip, 바위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and the animals cried out, 동물들이 소리를 질러요. in despair, 절망해서 at finding themselves dragged down the hill. 우선 cry at는 무엇을 보거나 듣고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에 나오는 find라는 동사는 find 명사 to be 보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가운데 to be가 생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find 명사 보어 이렇게 나란히 쓰이게 됩니다. 뜻은 명사가 보어임을 알게 되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문장에서 finding themselves, 동물들 자신들이 dragged, 과거 분사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down the hill, 언덕 밑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언덕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을 알게 되자 절망해서 동물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바위를 끌고 가는데 바위가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니까 자기네들이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건데 여기까지가 when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It was always Boxer. 그것은 항상 박서였습니다. Who strained himself against the rope. 자, 우선 여기는 it, who 강조 용법입니다. 원래는 it, that로 많이 쓰이는데 박서가 동물이지만 지금 현재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람처럼 간주해서 who를 썼어요. himself는 박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strained himself against the rope는 밧줄을 꽉 잡은 겁니다. And brought the boulder to a stop. 우선 who 이하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who가 주어고요. strained가 첫 번째 동사, brought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brought the boulder stop이 바위를 멈춰 세웠다는 뜻이니까 이걸 모두 연결해 보면 밧줄을 꽉 잡고 바위를 멈춰 세운 것은 항상 박서였습니다. 이런 뜻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동물들이 언덕 아래로 끌려 내려가자 절망적으로 소리를 지를 때 밧줄을 꽉 붙들고 바위를 멈춰 세운 사람은 언제나 박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To see him toiling. see나 hear 다음에 명사 그리고 동사의 원형이나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사가 동사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겁니다. To see him. 힘은 박서죠. 박서가 toiling.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죠. Up the slope. 비탈길 위쪽으로. inch by inch. 1인치씩.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박서가 비탈길 위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돌멩이를 끊으라고 힘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예요. His breath coming fast. 우선 coming 현재 분사니까 분사 구문이죠. 보통은 분사 구문에서 분사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사 앞에 주어를 써줘서 얘가 이 동사의 주어다 이런 걸 밝혀줍니다. 여기서도 coming fast 빨라지는 것의 주어가 his breath예요. 박서의 숨이 빨라지는 거죠. The tips of his hoofs clawing at the ground. 여기도 같은 패턴인데요. 박서의 발굽의 끝이 clawing at the ground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claw at가 핥히거나 긁는 거니까 박서의 발굽의 끝이 땅을 벅벅 긁는 거죠. 그 다음에 and his great size matted with sweat. 여기도 분사 구문이기는 한데 앞에 두 경우와 조금 달라요. matted 앞에 분사 being이 숨어 있습니다. being matted 수동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his great size가 being matted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의 커다란 허리가 땀으로 엉클어졌어요. 땀으로 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사 구문이 3번 나왔거든요. 모두가 주어를 밝힌 독립 분사 구문인데요. 제일 처음에 breath coming이 1번, hoofs clawing이 2번, size matted가 3번. 이렇게 3번의 분사 구문이 모두 동시 상황입니다. 박서가 숨이 가빠지면서 땅을 긁으면서 땀으로 젖으면서 비탈길을 올라간 거예요. 박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거.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동사는 field죠. fill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채우다 이런 뜻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감탄을 채웠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모두에게 감탄을 채웠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보고 감탄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박서가 숨이 가빠지면서 자기의 발굽 끝으로 땅을 긁고 그의 큰 허리가 땀으로 젖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비탈 위쪽으로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모든 동물들은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Clover warned him sometimes. 클로버가 가끔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To be careful, 조심하라고. Not to overstrain himself. 너무 무리하지 not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him과 himself는 둘 다 뒤에 나온 박서를 가리키고 있어요. But Boxer would never listen to her. 여기 조동사 would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Would never listen,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listen은 귀 기울여 듣는 거죠. To her, 클로버의 말에 무리하지 말라고 기껏 충고를 해줬는데 당최 듣질 않는 거예요. His two slogans, 박서의 두 가지 좌우명 I will work harder and Napoleon is always right. 여기 이 두 마디는 박서의 두 가지 좌우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두 가지 좌우명이 뭐냐면 1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2번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Seem to him, to him 박서에게. 이 문장에서는 his two slogans가 주어, seemed가 동사예요. 박서의 두 가지 좌우명이 seemed a sufficient answer, 충분한 대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To all problems,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To him, 그에게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 두 개의 좌우명에서 찾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같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클로버가 박서에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박서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와 나폴레온은 항상 오라라는 그의 두 가지 좌우명이 그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인 듯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He had made arrangements. 박서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With a cockerel. 어린 수탉과 협정을 맺은 거예요. To call him. Arrangements to call him. 자기에게 울어주기로 한 협정을 맺은 거죠. 3/4 of an hour earlier. 1시간의 4분의 3. 45분이죠. Earlier. 45분 일찍. In the mornings. 복수네요. 아침마다. 자, 여기까지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침마다 45분 일찍 자기에게 울어달라고 수탉하고 협정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는 게 아니고 박서가 수탉한테 가서 야, 네가 나를 45분쯤 일찍 아침마다 좀 깨워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Instead of half an hour. 30분 대신에, 이 말은 half an hour 다음에 earlier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챕터 3에 보면 박서가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수탉한테 가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늘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30분 일찍 깨워주는 대신에 45분 일찍 깨워달라는 거죠. 이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서는 수탉에게 아침마다 30분 일찍 깨워주는 대신에 45분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nd in his spare moments. his는 계속 박서입니다. 그의 여가 시간에 of which there were not many nowadays. 여기 which는 앞에 spare moments, 여가 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of which의 원래 자리는 many 다음입니다. 그런데 which가 spare moment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there were not many of spare moments 이렇게 되겠죠.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nowadays, 요즘에는. 그런데 in his spare moments, 그렇게 많지 않은 여가 시간 중에 he would go alone to the quarry. 박서가 go to the quarry, 채석장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조동사 would는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을 뜻하면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서가 채석장으로 가곤 했다는 얘기죠. alone, 혼자서. collect a load of broken stone. 깨어진 돌의 한 짐. 이걸 collect, 모아요. 깨진 돌을 한 짐이 되게 모은 거죠. and drag it down. 우선 이 문장의 주어는 he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go가 조동사 would와 연결되는 첫 번째 본동사예요. collect가 두 번째, drag가 세 번째, 조동사 would에 연결되는 본동사들입니다. 채석장으로 가서 깨진 돌을 모으고 끌고 가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it는 a load of broken stone, 깨진 돌 한 무더기예요. 그거를 끌고 내려간 건데 to the side of the windmill, 풍차의 현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풍차의 현장이라는 거는 풍차의 건설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박서가 채석장으로 가서 돌을 모으고 그걸 끌고 풍차 건설 현장까지 가곤 했다, 이렇게 끝이 났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unassisted. 이걸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 아주 애매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came home different. 그런데 여기 다른 색깔로 쓴 different가 뜻이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she came home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녀는 집에 왔습니다. 이거로 충분하죠. 오히려 different가 공중에 떠요. 뭐지? 다른 집에 왔다는 소린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뒤에 사족처럼 뭔가 따라붙으면 이 말은 주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different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상태가 달라져 있었던 거죠. 즉,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왔습니다. 또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ent out of the car one day.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도 He went out of the car. 여기서 문장이 완성이 됐죠. 그가 차에서 나갔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남는 one did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보호처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그는 부상당한 채로 차에서 나갔습니다. 또는 그가 차에서 나갔을 때는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에서 남아서 떠도는 말들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문장에서도 unassisted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일종의 보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가 깨진 돌들을 모아서 끌고 갈 때 얘 상태가 unassisted,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지 않은 여가 시간에 박서는 혼자 채석장에 가서 깨진 돌들을 모으고 그 돌무더기를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풍차 건설 현장까지 끌고 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